해가 바뀌면서 부산에서도 여러 정책과 제도에 변화가 있습니다. 청년과 출산, 경제 분야 등 달라지는 부산시 제도와 정책을 짚어봤습니다. 2025년 동해선 철도가 완전 개통됐습니다. 지난 2014년 공사를 시작한 동해선 포항에서 삼척 구간이 10년 만에 공사가 마무리된 건데 부산에서 강릉으로 향하는 동해선 ITX 마음 열차를 영상으로 담았습니다. 지난 30일부터 부산시청 1층에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희생자 합동 분향소가 운영되고 있는 가운데 시민들과 각계각층 인사들의 추모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지난해 12월 29일 179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인해 전국적으로 분향소가 설치되면서 애도의 물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참사 1차 원인으로 조류 충돌이 꼽히고 있는 와중에 김해국제공항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전주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평일 오전 김해공항 국제선입니다. 일과 여행 등으로 비행길에 오르려는 이들로 공항은 북적입니다. 일부 여행객들은 지난 12월 29일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혹시나 하는 두려움이 먼저 앞섭니다. 며칠 전에 안타까운 사고도 있었고 해가지고 좀 불안하긴 한데 그래도 계획된 여행이니까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가 발생한 후 공항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1차 원인으로 조류 충돌로 꼽히고 있습니다. 주변에 을숙도와 낙동강 하구뚝 등 철새 도래지가 있는 김해국제공항 역시 안전하지 않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해공항은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147건의 조류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국내 공항 가운데 가장 많은 수치입니다. 김해공항보다 항공 편수가 2배 가까이 더 많은 김포공항과 제주공항은 각각 140건과 119건을 기록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가덕 신공항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리적으로 김해공항보다 조류 충돌 위험성이 더 높다는 이유로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역 균형 발전으로 들어서면서 또한 그 경제성, 경제 타당성 조사에서 매우 낮은 수치를 드러냈습니다. 거기다가 조류 조사 또한 환경 영향 평가에서 제대로 되고 있지 않습니다. 바로 이제 그 제주항공 참사와 똑같은 지금 판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 전문가들은 소음 피해가 적은 강이나 바다 인근에 위치하는 공항 특성상 조류 충돌 위험은 어디서나 도사리고 있다며 현실적인 대책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같은 크기의 그 천적들을 드론을 이용해서 좀 활동하게 해준다면 정기적으로 그 먹이 시간대에 천적이 활동을 해주고 그 다른 곳으로 유인할 수 있도록 모이를 그쪽에 먹이를 좀 보장을 해준다면 그쪽으로 이제 새들이 가서 좀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공항에서는 이제 비행 활동이 조금 더 안전하게. 김해공항 관계자들은 안전 강화를 위해 힘쓰는 한편 현장 시설 점검 등을 더 강화해 승객들이 불안감에 동요되지 않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주연입니다. 지난 30일부터 부산시청 1층에서 제주항공여객기 사고 희생자 합동 분향소가 운영되고 있는 가운데 시민들과 각계각층 인사들의 추모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산 합동 분향소는 정부의 국가 애도 기간에 맞춰 1월 4일까지 운영됩니다. 분향을 하려는 시민들과 단체들은 이 기간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 분향과 헌화 등 조문이 가능합니다. 부산시는 분향소를 찾는 조문객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직원을 상시 배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시가 제주항공여객기 참사 피해 수습을 위한 재해복구비 2억 원을 긴급 지원했습니다. 시가 기부한 재해구호기금 2억 원은 제주항공여객기 피해 수습 복구 비용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부산시는 또 광주와 전남을 비롯해 무안군 등 사고 지역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추가 요청이 있을 경우 시 가용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추가 지원을 적극 검토할 계획입니다. 부산시가 2일 국민의힘 부산시당과 긴급 현안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부산시와 국민의힘 부산시당은 최근 혼란한 국정 상황과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등으로 비상 상황이라는 인식을 함께하고 민생 안전과 사회 전반의 안전 우려를 불식시키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이날 시와 국민의힘 부산시당은 부산시 민생 안정 대책과 항공, 항만, 도시철도 등 기간시설의 안전관리와 동절기 대형 화재 안전 대책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했습니다. (2025년) 을사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해가 바뀌면서 여러 제도와 정책에도 변화가 생기고 있는데요. 부산시가 신설 또는 확대 시행하는 6대 분야 72개 제도를 발표했는데 눈에 띄는 제도와 시책을 정리했습니다. 차선영 기자입니다. 먼저 경제 청년 분야입니다. 경제 분야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비타민 플러스 자금 신설입니다. 소상공인 자금난 해소를 목표로 중저신용자의 경우 대출 한도를 8천만 원으로 확대하고 1% 이자 차익을 보전합니다. 부산 소재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에게 1인당 100만 원의 복지 포인트를 지원하는 부산 청년 일하는 기쁨카드의 청년 소득 기준을 월 358만 8천 원 이하로 완화하고 지원 규모도 2,000명으로 확대합니다. 청년이 저축하는 금액만큼 부산시가 같은 금액을 지원하는 부산 청년 기쁨 2배 통장 지원 규모도 6,000명으로 늘어납니다. 도시 교통 분야에서 가장 크게 달라지는 부분은 백양터널 무료화입니다. 앞으로 민간 투자사업 관리 운영권이 만료되는 오는 1월 10일부터는 백양터널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해운대 일대 교통난 해소를 위해 도입되는 광안대교 스마트 톨링 시스템은 2월 1일부터 본격 운영됩니다. 앞으로 요금소를 거치지 않고 광안대로 전 차로에서 하이패스와 영상 인식을 통해서 요금이 자동으로 징수됩니다. 출산 보육 분야에서도 여러 지원 사업이 신설됐습니다. 부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산모와 신생아를 대상으로 산후조리와 건강관리 비용을 출생아 1명당 최대 100만 원 지원합니다. 임산부 자동차 표지가 부착되어 있고 임산부가 탑승한 상태에서 증명 자료를 제시하면 공영주차장 주차 요금도 50% 감면됩니다. 신생아 대상 예방 접종 사업도 일부 신설됐습니다. 현재 5가 혼합 백신 3회 접종 지원에서 올해부터는 6가 혼합 백신 3회 접종으로 변경됩니다. 부산 전역 들락날락 60개소에선 부산시에서 자체 개발한 어린이 영어 교재를 활용한 부산형 어린이 영어 프로그램이 도입됩니다. 올해부터 영락공원 등 공설 장사시설 내 플라스틱 조화 반입과 판매가 금지되고 부산 소재 모든 음식점을 대상으로 외국인 메뉴판 제작을 지원하는 플랫폼이 운영됩니다. 이 외에 전세 피해를 입은 임차인 2,500명을 대상으로 이주비 155만 원을 지원하는 등 부산에선 72개 제도가 신설 또는 확대 시행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부산진경찰서는 지난 12월 3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흉기를 휘두르겠다는 글이 게시돼 수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 12월 31일 오후 7시 43분쯤 한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살해 협박 글이 게시돼 서울경찰청에 전파해 공조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사실은 부산 진구에 거주하는 사람이 112에 신고했으며 작성자를 추적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부산 지역 건설업체의 하도급 혜택을 2배 이상 늘리는 내용을 담은 2030 부산시 도시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이 1일부터 변경 시행됐습니다. 바뀐 정비 기본계획에는 지역 건설업체를 활성화하기 위한 하도급 혜택을 기본 6%에서 최대 15%로 늘리고 경관과 주거관리구역은 디자인 혁신 시 기준 용적률을 각각 최대 220%와 230%로 상향 조정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2025년 을사년 새해 첫날인 1일에는 동해선 철도가 완전 개통됐습니다. 지난 2014년 공사를 시작한 동해선 포항에서 삼척 구간이 10년 만에 공사를 마무리한 건데요. 부산에서 강릉으로 향하는 동해선 ITX 마음열차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경상남도가 이번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남 도내 여행업계를 대상으로 긴급 지원에 나섭니다. 경상남도는 2일부터 경남 관광기업지원센터에 피해 상담 창구를 개설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업체별 피해 규모를 파악해 특별 자금을 지원하고 전문가 컨설팅 등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긴급 경영 특별 자금 900억 원도 투입됩니다. 1월 12일부터 시작되며 업체당 최대 1억 원 이내, 1년 거치 4년 분할 상환이며 1년간 연 2.5% 2차 보전과 보증수수료 0.5%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의 500억 원 규모의 특별 자금 지원도 있습니다. 업체당 최대 10억 원 이내, 3년 거치 3년 상환 기간으로 1.78% 저금리로 빌릴 수 있습니다. 또 기존의 외국인 단체 관광객을 유치하면 받을 수 있던 인센티브가 국내 단체 관광객 유치 여행사에도 확대됩니다. 제9대 부산 진해 경제자유구역 청장에 박성호 전 경남도 행정부지사가 취임했습니다. 박성호 청장은 오늘 별도의 취임식 없이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에 대한 애도를 표한 뒤 업무 보고를 받고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박 청장은 울산시 기획조정실장과 경남도 행정부지사, 김해의 생명산업진흥원장 등을 지냈습니다. 부산시가 2일 올해의 업무 시작을 알리는 시무식을 열었습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이날 신년사에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으로 권력자가 주인이 아닌 국민이 주인임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데 있다며 시민이 주인이 되는 도시, 국민이 주인이 되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올 한 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간다면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박 시장은 올해 주목받는 키워드 중 하나인 옴니부어의 시대의 도래에 따라 유연한 사고와 을사년 뱀의 해를 맞아 유기적 조직 체계로 변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부산시가 국토교통부 주관 2025년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 개최 도시로 최종 선정됐습니다.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는 세계 각국 스마트시티 관련 최신 기술과 혁신을 공유하기 위한 자리로 국토부와 과학기술정통부가 공동으로 매년 킨텍스 일원에서 개최했습니다. 이번 국토부 행사가 전면 개편되면서 도시가 주체가 되는 도시 행사로 변경됐습니다. 차세대 스마트시티를 위한 첨단 기술과 지식을 공유하고 세계 각국 스마트시티의 축제가 될 2025년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는 올해 7월 15일부터 17일까지 열릴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